1시간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1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이 날씨가 좀 가을이 살짝 온 것 같긴 했었는데 네. 다시 오전 출근길은 역시나 좀 해가 없어서 그런지 추웠습니까? 겨울인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본부장님 저는 안 웬만하면 추우셨어요? 추위를 안 느끼기 때문에 네. 전혀 못 느꼈습니다. 진짜. 진짜 그 추웠나요? 네. 별명이 육수장. 그렇습니다. 해서 저는 이제 더위가 좀 네. 많다 보니까 네. 못 느끼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살짝 추위를 느끼시는 분들은 추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싸늘합니다. 겨울 예. 옷을 차라리 입는 게 감기 네. 안 걸리니까 지금 네. 사실 시기에 감기 걸리면 좀 약간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네. 제발 감기는 걸리지 마시기를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건강 잘 예. 챙기시고요.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 건강은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네.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다양한 순서 준비하고 있죠. 잠시 후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시장, 어젯밤 또 오늘 새벽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고요. 오늘은 화요일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숫자를 또 외워서 오실지 참 그렇군요. 예. 기대가 됩니다.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와 함께는 월가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주식의 투자 팁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젯밤에는 또 등락이 좀 있다가 쉬어갔어요. 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매일 아침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근 한 2, 3년 동안에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 재미가 없다고요? 스토리가 없는 시장, 아.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밋밋한 시장? 그래서 제가 저기 그 자료 정리하기 힘들었는데 네. 일단 여러분들 한번 지수부터 확인하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수가 이렇습니다. 나스닥이 0.04%. 참 제목부터 말씀드리겠네요. 네. 깜빡했습니다. 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진행자신데 스스로 알아서 아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요. 모건 스탠리 내년도 S&P 500 목표는 4,400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네. 보였는데 높은 게 아니죠? 그쵸. 내려가는 겁니다. 네.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올해는 4,000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빠지는 걸 잡고 있는데 사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변수가.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걸 보시면서 주가 내려가겠구나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고 네.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변수가 무엇인지 보시면 시장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제 모건 스탠리는 시장을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부정적 네. 아시죠? 네. 잘하시네요. 어떻게 하십니까? 모건 친구들이 좀 약간 좀 리스크적인 부분을 하여간 뭐 모건 간에 하여간 어쨌거나 모건 간에 모건 간에? 모건 간에 예, 장을 예. 올라가는 그거 거니까 하고 싶으셔가지고. 보시면 예.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 저희가 배당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진짜 좋은 배당 주식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제 얘기한 프록터 갬블이 오늘 현재 사상 최고치를 찍는 그런 모습 보여.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진짜 좋은 배당 주식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배당도 주는데 당연히 배당은 주고 성장을 배당을 계속 시키고 예. 주가도 잘 가고 실적도 그렇습니다. 좋아야 진짜 좋은 배당 주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배당을 많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네.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도 올라가는 거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많죠, 제가 보기엔 많죠. 반반 정도 네.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저희의 그 매주 들어오는 배당금 네. 포트폴리오는 반반 되어 있습니다. 반반. 예. 배당도 챙기면서 그렇죠. 실적과 함께 주가도 올라갈 수 주가의 있을 성장도 만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다 공개는 언제 해주시는 거예요? 11월 27일 날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고요. 온라인 그다음에 세미나에서? 다소 아쉬운 게 요 예약은 저희 네. 미주미 네. 미국 주식 미치다 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그 유튜브 네.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커뮤니티나 영상 하단에 모두 남겨뒀으니까요. 온라인 세미나는 그쪽으로 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대 지수의 네.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0.04%. 이거 진짜 거의 보합이에요. 그렇죠. 보합. 큰 움직임이 없는 거죠. S&P 500은 0.00%입니다. 이건 뭐 거의 빠진 게 아닌데 네. 0.01%가 빠지는 바람, 0.001% 빠지는 바람에 5포인트 빠졌거든요. 네. 해서 어쨌거나 마이너스로 확인됐고요. 다우도 0.04%가 빠지면서 흐름이 굉장히 밋밋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에 가서 들어 올렸습니다. 올리긴 했는데 약간 부족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가 약간의 부진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쵸. 이유가 뭔지 보시면 두둥.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역시나. 1.65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대형의 빅테크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테슬라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근데 뭐 기술주로서 이런 국제금리의 영향도 있겠지만 개발 종목의 이슈가 좀 많은 것 같고 어젯밤에 좀 바쁘게 트위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버니 샌더스하고 네. 이러다가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움이 되나요? 싸움이 그 뭐 그냥 붙으면 네. 일론 머스크가 이기겠죠. 근데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기지 않고? 말싸움은 아 버니 샌더스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 네. 하여간 이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일론 머스크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고 샌더스는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안 내려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는데 대부분의 슈퍼 리치는 낸다고 하거든 통크게. 그쵸, 그쵸. 근데 이분은 안 내려고 좀 하는 겁니다. 아, 좀 줄이려고. 이사도 텍사스로 옮기는 것도 세금 때문에 옮기는 일부러? 거. 예. 그래서 일단 예. 약간의 주세 세금에 회피를. 대한 격한 반대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당분간 이런 싸움이 이어질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매드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우려가 됩니다만 어쨌거나 천선을 지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그러게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 다음에 자료. 예, 마이크 윌슨의 얼굴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분이거든요. 이분인데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일부러 어- 얼굴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혹시 모르실까봐 네. 모르실까봐 보여드린 겁니다. 네, 네. 이분이 좀 낮춰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수보다 5% 밑에까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S&P 500 전망을요 4,400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적은 견고하지만 성장률이 둔화된다 네.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것들이 나와주면서 약간의 정책적인 불확성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우려를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공급 문제는 비용 압박도 있을 것 같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다음 변동성이 커지면서 약간의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약간의 방향을 밑도 잡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워낙 오랫동안 약간의 네거티브에 본 분이기 때문에 네. 별다를 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섹터 선별보다는 주식에 집중하자. 당연한 이야기를 실적이 좋아지는 하셨네요. 기업에 지금 집중하자고 얘기했고요. 그나마 좋아지는 업종은 헬스케어. 왜 헬스케어?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네. 헬스케어, 금융, 부동산이 비중 확대고요. 이미 소비재, 기술 하드웨어 쪽에 축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마치 테슬라라든지 애플의 쪽에 약간의 비중을 줄이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11월 좀 중순 이후에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죠? 보면은 시장이 항상 좋은 이야기와 안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안 좋은 이야기는 안 좋을 때 또 쓱 꺼내가지고 이거 봐 마이클 윌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불려다닐 수 있죠. 근데 네네. 이분이 또 워낙 자기 고집이 뚜렷하고 솔직한 얘기로 이 내용은 좋아요. 그쵸. 보이는 것처럼 실적이 네. 엉망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 실적이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겠지만 그쵸. 이런 분의 얘기는 들어보면 대부분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맵을 좀 보죠. 예, 맵인데 네. 맵의 첫 번째 테슬라가 1.94%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물량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들 그다음에 또 샌더스와의 싸움 자체가 너무 좀 불안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예. 발언 자체가 어떻게 다 팔까? 약간 다 이런 팔까? 느낌이니까. 팔기 원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팔면 좋겠어 이런 거죠. 이러다 다 파는 거 아닌가? 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여간 약간의 물량 압박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워낙 또 주가 많이 올라와서 그 밸류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약간의 양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좋은데 일론 머스크 지지 않습니다. 근데 시총이 1조 달러 규모가 이렇게 휘청하면은 다시 확 끌어올리더라고요. 오늘도 천수가 깨졌다가 다시 그러니까 올라왔거든요. 마이너스 4% 예. 넘게 갔다가 그러니까 살려는 분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쵸.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제 그 CEO의 자질도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말 언행도 보는데 네. 약간 조금만 고치면 어떨까? 큰 것도 아니고 요만큼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 네, 저희가 네. 테슬라 주가 막 올랐을 때 머스크가 좀 조용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게 미국에 전해졌을까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지. 제가 얘기하는 게요? 네. 아, 안전해졌을 것 같고요. 다음 내용 예, 보겠습니다. 2번. 네. 보겠습니다. 정유주. 예, 2번 시브론이 어제 투자 의견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유가는 약간 슬로했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엑슨모빌과 시브론이 어쨌거나 최근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상식적으로 네. 실제 가장 좋은 업종이 뭔지 아십니까? 실적이 가장 좋은 네. 업종이요? 가장 좋은 업종 전년 동기 대비. 당연히 방금 언급했던 네, 맞습니다. 정유주겠죠? 에너지입니다. 네. 에너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에너지 주식을 가져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계좌가
풍요로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네. 실적이지만 사실 그렇죠. 올해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내년까지 전망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얘기는 쉐보론 같은 경우에 워낙 현금이 풍부해갖고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인상시키는 것도 기대해 볼만 하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어떤 특별한 소식인데요. 소식이죠? 3번 BA가 와, 뭔지 아십니까? 알리바바. BA. BA요? BA가 알리바바고 네. 알리바바는 S&P 500에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BA는 뭐죠? 보잉이죠, 보잉. 아, 보잉. 여러분들 보잉.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알리바바는 왜 그러냐면 S&P 500은 미국 외국 기업이 기업, 아니니까. 외국 기업은 포함이 안 됩니다. 예. BA가 어제 올랐는데 보잉이 올랐는데요. 왜 그런 한 거죠? 5% 중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에미레이트 항공에다가 777 화물선 2대를 인도하면서 일단은 약간의 지금까지 그 우려가 됐던 어떤 기종에 대한 추락 사고 이런 네. 것도 씻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다행이네요. 보잉이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나와서 올라가는 건데 이 보잉도 국내에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약간의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네. 조금씩 반등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어디 가겠습니까? 비행기 안 사면 어떡할 겁니까? 자기들. 어디 가살 겁니까? 어디 뭐 편의점에 사실 건 아니잖아요. 기다리면 편의점 문이 안 열어요. 문을 안 열었네. 네, 저희 제가 편의점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예. 저희 편의점은 24시간이 아니고 네. 몇 시부터 문 엽니까? 7시요. 7시요? 네. 7시부터? 삼브로 스튜디오 옆에 있는 편의점은 그렇습니다. 7시. 예. 이상한 TMI. 편의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잉이 네, 올라갔다는 거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도 좋은 소식인데 페이팔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반등했네요. 예, 근데 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의 실마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만약에 저한테 페이팔을 사겠냐 물어본다 그러면 네. 사시겠습니까? 왜 안 삽니까?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오. 네, 좋은 기업이고 최근에 빠진 그런 내용들이 네. 실적이 아니라기보다는 약간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 또 한 가지가 얼마 전에 핀터레스트 인수한다 만다 그런 자본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제는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 친구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왜? 테슬라를 싫어하세요? 버리라고 했던. 네, 버리라고 했죠. 예, 마이클 버리 그렇죠. 쌤통이다. 버리버리한 분이죠. 어리버리한 분인데 하여간 빅숏의 주인공이죠. 네. 마이클 버리가 오늘 조금 전에 네. 기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안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저희는 어제 방송을 얘기한다든지 그쵸. 1년 전까지 얘기하죠. 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기사를 바로 따끈따끈한. 반영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ARKK 캐시우드의 ARK 이노베이션 ETF에 대해서 이제는 공매도가 아니고 롱으로 가겠다. 왜 갑자기 포지션을 이렇게 바꿨죠? 딘 거죠. 주가가 올라오는 거에 뒤어갖고 제가 보기에 손절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했던 수많은 기업들의 숏을 자꾸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그런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에 호되게 당했군요 이번에. 말도 못하죠. 네. 테슬라가 이번에 그 잠깐 한 40% 올라갔습니까? 네네. 올라오면서 상당히 큰 손실을 줬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역사상에서 공매도가 돈을 번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잠깐 동안 잠깐 한 1, 20분 버는 거지 그 장투하면서 버는 건 특히 드물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제가 보기엔 호되게 당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네. 로키드 마틴 기업도 수많은 기업들을 보유하면서 $10,000 이상 보유했다고 보고했는데 네. 로키드 마틴은 제가 또 왜 보유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게요. 어떤 이유가 뭐 뭘까요? 전쟁을 좋아하셔서 그러신가? 아이가 뭐 호전적인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실적을 보겠겠죠. 이런 기업들을 보유하면서 이제 더 이상 공매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S&P 500도 최근에 공매도가 급하게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절대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겠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인버스 ETF에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인버스? 반대로 네. 3배짜리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점에서는. 인버스의 3배요? 네네. 그럼 피바의 광박인데? 이렇게. 예. 피바의 광박이죠. 예. 그건 큰일 납니다. 옆에서 이제 S&P가 3고 이렇게 그렇죠. 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배짜리가 인버스 있기 때문에 할 수 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니까 보지 마시고 그냥 정하시고 한 배짜리 있지 않습니까? 한 배짜리? 네네. 한 배짜리 하시거나 아니면 짧게. 롱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끝으로 여러분들 이런 시장이 아까 지루한 부분들은 네. 내일 정도만 해소가 되지 않을까. 내일이요? 네. 뭐 중요한 이벤트가 있나요? 내일 수요일 장 끝나고 엔비디아가 아. 실적을 발표합니다.
뭐가 됐든지 이겠죠. 아니 근데 엔비디아 그 영국 기업 ARM 인수 암. 관련해가지고 암 하니까 좀 약간 좀 안 좋게 그죠? 들리긴 암. 원래 예. 발음이 암은 아니고 예, 다시 한번 암이죠. 암. 예, 암인데 왜 근데 그러죠? 그 약간 영국에 뭔가 그런 정보 관련해가지고 좀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사에 착수가 된 거잖아요. 조사? 예, 두 번째 2단계인가 네네.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게 좀 사실 뭐 리스크가 될까요? M&A하고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상관없나요? 있고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습니다. 네. 갑자기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가 내려가는 그런 아이디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안 빠질 거다 했는데 그날 마이너스 출발해서 축적해서 보합에 끝났거든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지 쉽지 않고요. 그냥 시장이 빠지면 빠지겠지만 어떤 특별한 의견이라든지 암에 대한 인수권에 대해서는 네. 별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은 더 강하게 보시고 길게 보시라고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루한 시장 사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또 네. 요목조목 정리해 주셨고요. 잠시 후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그 똑같은 투자라도 투자 자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실이 나는 투자를 수익으로 난 투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원래 제 직업은 회계사고요. 2년이 돼가지고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넘게 재무제표나 투자랑 관련된 강의도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제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책을 한 권 새로 또 내게 됐는데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을 이번에 쓰게 돼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춘 책인데요. 실제 투자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어간다면 재산을 늘리거나 어떤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 과외,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방송은 3프로 TV에서 현재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요. 편집본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의 채널에서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때 네. 저희가 점점 동접이 빨리 증가하는 늘죠. 그런 모습 보이죠? 네, 맞아요. 제가 보면은 한 이번 달 말이면 네. 10,000명은 기본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요 네. 시간대. 요 시간대, 네. 요 시간대 6시 한 50분 전에는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네,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알림 네, 저희가 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지 또 네. 얼마나 많은 숫자를 외워오실지 참 네네. 기대가 됩니다. 그 숫자를 다 외우신 겁니까? 네, 항상 좀 애워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네. 네, 그냥 암기를 이렇게 잘하시나 말로 봐요. 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숫자로 말씀드려야 맞아요. 좀 그렇죠. 좋은데 신빙성이 높아지니까. 그걸 외우기 쉽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외우시죠 그걸? 진짜 그래서 궁금하신 거죠? 매번 진짜. 거듭합니다. 저도 반복적으로? 네네. 생각이 가끔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을 안 하다 나면 어떻게 보면. 합니까?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약. 뭐 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계속 이제 숫자를 항상 확인을 하죠. 자, 오늘은 또 몇 번의 치밀한 숫자가 등장하게 그렇습니다.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좀 보면은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네. 새벽에는. 사실 정규장 시작하기 전부터 네. 사실 증시의 어떤 선물 지수를 보면 약간 플러스 흐름들이 좀 나타나다가 네. 사실 이제 마감은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보합이죠. 좀 네. 끝나긴 했었는데 아마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지금 좀 눈치를 보는 투자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 이제 10월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이제 물가가 이제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만연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미국 증시가 지난 10월 둘째 주 이후에 사실 5주 동안 한 7.6% 정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5일 물리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이후에 사실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재보다는 좀 악재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흐름이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투자자들은 뭐 주목하는 부분들이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제 G2 간의 하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네. 부분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많이 관심 있게 보실 것 같고요. 또 16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 판매 지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 네. 통과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주 주말 전까지 미국 하원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아마 20일 이전까지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해야 또 나중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상원에서 협의 이후에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불확실성을 좀 자극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1월 뉴욕 연은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사실은 전월보다는 잘 나왔어요. 30.9% 정도였기 때문에 전월이 19.8%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되게 지표가 잘 나온 걸로 좀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세부 사항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 앞으로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6개월 정도 기간에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낙관적인 어떤 대답을 한 응답수가 좀 많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미국의 전반적인 기업 여건 지수 역시 사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전월 대비 크게 올랐지만 사실 또 이 기업 여건 지수는 사실 크게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분위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지금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정말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에는 그 호재는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거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지금처럼 미국 증시의 모멘텀이 의외로 좀 부재인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러면 그 지금 이제 10,000명 안 됐네. 10,000명 기념으로 제가 속보를 쏘고했더니 네네네. 속보가 방금 나왔습니다. 네네. 그냥 써주세요. 바이든이 1조 달러의 인프라 스트럭처 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법안이죠. 네. 통과 서명했습니다. 서명하면서 일단 뭐 운송, 브로드밴드, 유틸리티까지 다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바로 물어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예. 1조 달러 이미 된 거라고 보셨죠? 네, 물리적 네, 네. 인프라 투자 법안은 네, 지금 이미 서명을 한 거기 때문에 서명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에 반영이 된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서명이 됐다고 해서 네. 오늘 당장 뭐 국내장 크게. 같은 경우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서명을 2번 하면 어떨까요? 2번, 한 3번, 4번. 네, 뭐 여러 번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라 네, 그렇죠. 뭐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네. 일단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통과는 쉽게 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상원 통과 여부인데 네. 미국은 그 예산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할 때 1년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어떤 예상 조정 절차라고 해서 조정 절차. 예, 어차피 상원이 민주당, 공화당 50대 50이기 때문에 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통해서 통과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상원에서도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은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서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앞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의 어떤 전환 흐름으로 옮겨가는데 좀 불을 지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기 연준 의장도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봐요. 그렇죠. 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금 현재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기조에서 추구 전략으로 옮겨가는 시점에서 네. 연준 의장을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불확실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이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이 환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네이어 브레이너드 연은 이사가 된다고 해서 그게 또 부정적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좀 표출할 수 있지만 네. 사실 파월보다 더 비둘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이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차기 연준 의장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해서 그 통과에 대한 물론 뭐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인 시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요? 네. 11월 25일까지 처리
시한이 지금 정해져 있는 네네네. 상황이고요. 일단 하원에서 통과 여부를 이번 주 주말에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원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네. 25일 이전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아.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규모를 많이 줄여놨잖아요. 사실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했던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지금처럼 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네. 인프라 투자 법안마저 통과돼 버리면 물가 급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것들이 반대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산안을 지금 줄여놨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 또 공화당의 어떤 뭐 불협화음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만들어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1월달 제가 아마 이 방송 통해서 이런 얘기 좀 드렸었는데요. 11월을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좀 봐야 되는데 상반월은 물리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그리고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 뭐 실은 걸릴 수 있지만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미국 증시가 10월 둘째 주 이후 크게 올랐지만 잘 버텨줄 수 있다. 그래서 상반월 이전까지는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하반월에는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시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호재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발표되는 시점 자체가 하반월에 좀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반월에 진입하게 되면 미국 증시는 테이퍼링 시행으로 인해서 약간 하락 압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뭐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런 일련의 어떤 변수들이 하락폭을 좀 줄어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하반월 때 시장의 조정이 조금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5%는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5% 이내에서 좀 단기적인 하락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증시를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테슬라 얘기하셨지만 네.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마 좋은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하반월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린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인내를 갖고 기다리시다가 지금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좀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네. 말씀하신 김에 오신 김에 그 테슬라하고 제2의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리비안. 예, 뭐 네, 리비안도 네. 있고 우시도 네. 있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된다 이건 내지는 네. 좋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 웃으시죠? 잠깐만요. 왜 웃으시죠? 아니. 제 질문이 너무 그렇게 예, 너무 직설적이셔가지고. 예. 그럼 뭐 어떻게 물어봅니까? 둘러서 물어볼까요? 아닙니다. 네, 네. 시장에서 가장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주목받는 이슈니까. 기업이기 네, 때문에 일단 테슬라는 아마 일론 머스크 CEO의 매도가 계속 출회된다고 하면 주가는 하락 압력을 좀 계속 받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그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란 분이 지금 현재 보유 지분 10%를 매각하는 거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부유세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좀 피력하면서 그래서 매도한다는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를 좀 조장하고 있는데 좀 투자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머스크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1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매도한 물량이 636만 주 정도 됐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69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0만 주 정도는 더 팔아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일론 머스크 CEO가 만약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이 보유 지분 10% 매각이 일단락 되기 전까지는 좀 테슬라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론 머스크 CEO의 지분 매도가 끝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사도 되는 그런 시점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다는 입장에서 그 포지션은 다른 업체들이 사실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사실 기술 경쟁력을 놓고 본다고 하면 리비안이라는 업체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미국의 자동차 판매 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2020년 기준으로 상위 차종 세계가 대부분 픽업 트럭입니다. 근데 그렇죠. 예, 네. 테슬라는 이제 승용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을 기반으로 해서 차량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전기차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지분 구조를 보고 있다고 하면
사실 뭐 지금 현재 뭐 아마존과 아마존 같은 예. 포드 사실 지분율이 가까이 20% 12% 정도 되는데 네.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 물류에 기반한 전기차 픽업에 대해서 10만 대 정도 주문을 그렇죠. 해놓은 상황이고 2030년까지 조달을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 1만 대 정도가 지금 인도 대구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비안과 테슬라의 다른 점은 일단 테슬라는 실적이 눈으로 확인되기까지 10년 정도 걸렸는데 10년?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실적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갑자기 이게 사실 좀 약간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 좀 높은 가격에서 상장됐다라고 하지만 또 혹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테슬라는 뭐 네. 테슬라의 영역이 있고 또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전기차 네.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어.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픽업 트럭을 차량을, 전기차로 생산을 하고 있고 대주주가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2019년도 10만 대 픽업 트럭을 주문을 했는데 이게 당장 내년도 1만 대가 인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는 게 눈으로 확인되는 게 테슬라보다는 빠를 거다. 그래서 사실 전일 미국장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해도 테슬라는 하락을 했지만 네. 리비안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맞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실 뭐 정말 이게 시장 가치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사실 미국의 기술주들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주가를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모멘텀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미국의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제2의 테슬라 이렇게 부르는 거를 왜 리비안 주주분들께서 기분을 나빠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또 다른 테슬라는 기업이네. 테슬라의 길이 있고 리비안은 네. 리비안의 길이 있고 그 주력 네. 차량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웃으세요. 제2의 테슬라라고 하는 용어도 네. 어떻게 보면 좀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테슬라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리비안의 시기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2의 테슬라로 리비안이 거론된다고 하면 네.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하나의 그러네. 또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좋아 보이네. 네네. 리비안이. 근데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또 저문다 이러면 또 우리 테슬라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저물 수 있나?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제가 둘다 이제- 잘 가겠죠. 예, 그렇죠. 네, 잘 간다고 그렇죠. 보고 네. 그 다음에 루시드는 뭐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건 뭐 넘어가겠다. 오늘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네. 또 좋은 기업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제가 왜 그랬냐면 네.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면 네네. 위원님이 그냥 가시면 질문 못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장 얘기하다 보면 네. 제가 빨리 물어본 겁니다, 제가. 루시드. 여러분들 도움에서 루시드는 그냥 패스하죠,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누시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구매를 하고 싶을 정도로 상품 가치가 상당히 아. 뛰어나다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전기차에 주목하는 이유는 연비 때문에 주목을 한다 연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900km 가까이 나오는 그 연비는 사실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업체 어느 기업들이 앞으로 주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뭐 테슬라, 리비안, 뭐 루시드 이런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들이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만큼 네. 동일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 픽업 트럭 아니면 승용차 내에서도 연비가 좋은 상품이 이렇게 좀 구분해서 투자를 하시면 아마 나중에 성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단하시네. 이거 제가 급하게 질문 물어본 건데 그쵸. 답변이 딱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채팅창에서도 우리 문 의원님 컨텐츠 너무 좋다고 칭찬을 좋아요, 많이 좋아요. 올려주셔가지고 좋습니다. 항상 기대가 숫자만 됩니다. 요신이 아니고 네. 대부분 다 아주 인사이트 있는 그런 네. 얘기였고요. 그럼 잠깐 분위기 바꿔갖고 네. 이번에 미국, 중국 G2 아, 정상회담 네네네. 이거 제가 봤더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망 이슈 이런 것보다는 그냥 대만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마 금일 한국 시간으로는 9시 45분 정도에 네. G2 정상이 그 화상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경쟁 속 협력을 좀 띄우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알력 싸움들이 좀 상당히 표면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군사적 충돌로 연결될지에 대해서 시장을 조금 좀 관심을 갖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G2 간의 갈등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오는 게 있는데 보호무역주의를 여전히 지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중국은 권위주의를 최근에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글로벌 공급망을 무기로 해서 경제 안보에 대한 패권을 좀 지려고 하는 양국 간의 입장은 크게 달라질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회담을 놓고 좀 약간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반대로 낙관적 기대는 금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그래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은 사실 과거 20년 동안 중국에 자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G2 간의 어떤 경제적 공생관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맹국을 중심으로 이 공급망을 구축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제스처는 미국 입장에서 손을 내미는 제스처는 계속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이 재편되기 전까지. 네. 근데 중국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도 전략 품목을 수출 제한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급망 병명 현상이 사실 일단락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미국의 우방국들에 대한 경제적인 위협을 중국이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앞으로는 좀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위협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G2 간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좋은 내용으로 가득가득 네. 채우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아니 물가만 좀 듣고 물가 물가 얘기 좀만. 오늘 날아다니시네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오늘 네. 저기 오신 김에 네, 네. 어차피 내일 또 오시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데 물가가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물가가 장기적인 흐름으로 간다는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슬로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성장이 감속하면서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흐름이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경로로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내년도 테이퍼링이 6월달 끝나게 되면 7월달 바로 금리 인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보다 좀 빨라지는 부분들이 뭐 불확실성을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내년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좀 불협화음은 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너무 미국의 경기 이익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취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자꾸 물어보실까 봐 아유, 마치겠다고 방점을 딱 찍으시네요. 예,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맞춰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역들이 많이 들어야 될 강의인 것도 그것도 맞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 취준생 친구들한테도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투자 관점,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아유, 혀가 아침부터 부드럽게 굴러가지 않네요. 자, 여러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이항영입니다. 혀 반갑습니다. 한번 풀고 방송하세요, 교수님. 으르르 한번 풀고. 저는 예상 안 항상 되네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떻게 금리 얘기부터 좀 준비하셨네요. 예, 네. 오늘 주시장이 3대 지수가 뭐 내렸다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0.05, 0.04
0.02 뭐 이 정도니까 네.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종목별로 좀 떨어진 게 있죠. 나스닥에서 큰 것들이 떨어진 거 있지만 크게 봐서는 시장에 큰 변동성이 좀 없고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10일 전체적으로 보면 11월 한 5, 6일부터 20일까지는 재미없었거든요. 기어 쉬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번엔 너무 올랐기 때문에 뭐 기다려보자. 그리고 결국 11월 하순에 한번 랠리가 있었다. 과거의 경험. 뭐 이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욕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럴 때마다 이게 금년이건 내년이건 한 후년 정도까지는 매번 아마 똑같은 반복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주식시장이 조금 쉬거나 좀 떨어지나 그러면 금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도 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굳이 따지면 금리가 올랐습니다. 오늘 화면 보여드리면 앞선 설명 1교시 때 얘기가 나왔겠지만 3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요. 1.63이 나왔습니다. 1.63. 그래서 뭐 6이 왔다 갔다 하면 63도 찍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좀 올라간 건 팩트입니다. 팩트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런 것들이 뭐로 나타나냐. 앞선 우리 연구원께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일반적인 얘기부터 뭐 교과서적인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지난주까지 보면 실적 시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는 지난 2분기도 마찬가지, 3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언급이 많이 나왔고 사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미국 주시장의 오랜 통계 다양한 시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흥미롭습니다. 저도 이런 거는 가끔 보기는 보지만 오늘 3프로를 통해서 첫 공개해 드리는데요. 이런 별의별 게 다 많이 있는데 이거는 팩트센스라는 곳에서 하는 자료. 여러분들 이거 무료 자료고 여러분들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좀 심층전 자료가 나오는데 최근 10년 새에 S&P 500의 소위 어닝 콜 시즌에요. 실적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기업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최고. 그러니까 최대는 많이 나온 겁니다. 정확한 숫자 같은 게 나오죠. 285개의 기업이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코멘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있는 게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제가 안 볼 수도 없죠. 저희가 그냥 저희가 이제 간혹가다 저도 내피셜이면 내피셜이라고 꼭 제가 잊지 않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지만 웬만한 거는 제가 저나 부사장님이 내피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통계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마음에 안 드시면 이쪽에 이메일을 보시면 되죠. 이 통계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통계인데 285개가 이번에 인플레이션 언급했고 이 수치는 10년 내 최대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많이 한 섹터가 있고 적게 한 섹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IT가 여전히 강하잖아요. 그것은 IT가 인플레이션 언급이 가장 적은 쪽에 들어가고 인플레이션이 가장 많은 것은 산업재 이런 거가 많이 그렇죠. 들어가죠. 공장이고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쪽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좀 올라가는 걸 주식을 좋아하시면 기술주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반면에 나는 좀 올라가는 게 싫고 포텐을 대비한다 그러면 오히려 언급을 많이 한 기업들이 내년에 좋아질 거는 기대감을 살 수 있겠죠. 다만 주가는 재미없을 거고 리스크는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일단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기업의 경쟁력 항목은 역시 가격 결정력이죠.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주말에도 또 우리 금요일 날 방송 강의할 때도 이남우 교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지금 3%에서 저희가 모닝 브리핑을 하고 있잖아요. 월스트리트 모닝 뭐 다른 분들 다 훌륭하고 좋은 얘기 하셨지만 전 최고의 5분이 여기서 나왔다고 봅니다. 최고의. 전 단연코. 이남우 교수가 지난 주말에 예를 들어서 그 영국의 펀드도 하나 소개해드렸지만 그거보다는 소위 프라이싱 파워 있는 기업에 투자하자면서 그 종목들을 얘기하고 이코노미스트 자료거든요. 이게 이런 거 자세히 설명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어렵지만 우리 3% 보시는 분들은 특히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게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저는 3%의 최대의 장점은 시각을 넓히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건 미국이건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강의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듣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라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럼 3%에 보시던 저희 와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가격 결정력에 대한 언급이 요즘 유독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되겠고요. 사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어젯밤에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에 와서 본 기사 중에 최고의 여러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한번 좀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기사는 딴 게 아니라 딱 이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인데 저도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기사를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고 처음 한두 번 보면 또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무료지만 대충 보고 왔는데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들어가면 지금 딱 나오는
전면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중요하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미국 기업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당연히 나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인플레이션 얘기하면 겁나는 얘기 엄청 나오죠. 그 물가 상승하고 특히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도 엄청 떨어진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또 일본은 80%가 조만간 3개월에서 6개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모건 스탠리에도 앞서 내년에 4,400이면 야 주식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랑 똑같거든요. 특히 모건 스탠리 사실 몇 년째 하지만 지금 미국 주식을 줄이고 지금 딱 오늘 얘기하는 거 얘기하셨겠지만 유럽이나 일본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유럽까지는 좋다 이거죠. 유럽 저도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벤츠 좀 BMW 좀 사고 싶고 저도 이제 루비통 같은 거, LVMH 저도 사고 싶거든요. 근데 기회가 없어서 아직 못 사고 있지만 사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까지 얘기하면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신단 말이죠. 들죠. 근데 그 기본의 모든 것들은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높고 인플레이션이 가장 최고조에 오른 게 모건 스탠리도 미국이란 얘기입니다. 맞을 수도 있죠. 저희는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저희가.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는 여러 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 다음 문장입니다. For some 어떤 사람들한테는 higher랍니다. higher. 이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의미가.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써왔습니다. 제목만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첫 줄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두 번째는 nearly 2 out of 3 biggest 미국의 대형 기업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제일 큰 미국 기업들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S&P 500입니다. 그 500개 기업의 3분의 2는 더 좋다 얘기하는데 이게 헷갈리잖아요, 영어가. 네. 우리 대표님도 아시죠, 여도 대표님도. 왜 자꾸 갑자기 대표님이라고 하시는 종료할 때도 대표님이 보이죠. 얼굴 딱 빼면 대표님 바쁘신 분이니까. 여돈 앵커 좋답니다. 여돈 앵커님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이런 영어가 나올 때는요. 구글 번역기가 있죠. 번역기가 구글 번역기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에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늘 쓰는 게 솔직히 구글을 쓰기 때문에 크롬 번역기를 그대로 돌려 갖고 왔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 기업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부에게는 더 큰 이익까지 나온 거죠. 아까 비거 프라핏이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큰 상장 기업 세 곳 중 두 곳은 대유행 이전이라는 건 대부분 2019년을 얘기합니다. 2019년보다 이익률이라는 건 뭡니까? 프라핏 마진이라고 영어를 쓰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매출 1달러당 이익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우리는 그냥 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진의 퍼센트가 이익률인데요.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환경. 전례 없다는 단어가 미국에서 CNN에서 2020년에 최고의 단어로 나왔던 게 발음이 어렵죠. 전 발음이 어렵습니다. unprecedented니까 발음도 어려운 거 있어요. 전 발음 못합니다. 그 단어를 또 썼습니다. 전례 없는 유례 없는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시면 되고요. 그냥 제가 오늘은 이거는 무료 버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를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를 얘기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그렇죠. 대기업의 3분의 2, 다시 말해서 S&P 500의 3분의 2는 이번 실적 시즌에 마진율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언제 대비? 작년이 아니라 팬데믹이죠. 2019년 전년 2년 전 동기 대비 올랐다는 겁니다. 마진율이. 이게 깜짝 놀랄 얘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저도 해봤자 몇 개 안 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해봤자 몇 개 코스트코나 몇 개 있겠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례가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고요. 특히 100여 개 기업은요. 마진율이 2019년 대비 거의 50%가 늘어나요. 마진율 자체가. GDP 대비 미국 기업이 우리는 GDP 대비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GDP 대비 국채가 늘어나서 큰일 났다는 얘기만 듣잖아요. 미국도 망할 것 같다. 일본도 어떻다. 유럽도 큰일 났다. 스페인 어쩌다. 우리나라도 많이 늘었다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얘기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이런 비교는 처음 봤는데 GDP 대비 미국 기업의 이익이 1960년 이후 두 번째로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GDP가 있고 우리 한쪽 몇점 부채 비율을 보셨죠. 그 GDP 대비 시가총액을 보셨을 겁니다. GDP 대비 시가총액 하는 거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벅시에스의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거가 GDP 대비 전체 기업 이익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린 건 S&P 500이에요. 첫 번째 제일 높았던 것이 2012년에 한 번 이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3분기가 GDP 대비 최고 이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피스트리 같은 거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코치를 나왔던 이미지가 그게서 는 것 같고 이건 예로 들어드린 거 몇 개 더 있습니다. 회사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019년에 10.7에서 14.5%.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거가 유례 없는 환경이라고 여기 표시한 이유가 유례 없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 나오면 그래서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어떻게 소비도 위축돼서 망한다는 게 아니라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30% 40%다 떨어진다. 이제 폭락만 남았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제가 강조드리고 부사님 말씀드리지만 안 가본 미래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이런 얘기는 있다. 누가? 월스트리트저널이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이 기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그러면 이분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은 다 친절하게 쓴 기고한 사람이 이메일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 쓰셔서 항의하시면 되겠죠. 저희는 그냥 확인 공유만 해드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늘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거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늘 얘기 강조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본인의 생각 그대로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본인의 생각과 반대를 하거나 본인의 생각에 바뀌거나 자꾸 옆에 악마 같은 사람이 제 목소리일 수도 있고 부자적인 목소리도 있고 자꾸 다른 얘기하는데 훅 넘어가면 본인의 확신이 없으면 이거는 스트레스 받고 주식은 투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대해서 변동성 확대 불안한 투자가 하면 우리한테 뭐가 있다? 퀄리티 ETF 이런 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퀄리티 ETF라는 건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우리나라도 이런 게 퀄리티 ETF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만 갖고. 네. 왜냐하면 제가 한 2년 전에 봤을 때 블랙락이 우리나라 모 자산운용사에 라이센스를 줘갖고 만든 ETF가 있습니다. 거래는 잘 안 되지만 똑같은 형식으로 만드는 게 우리나라도 퀄리티 ETF가 있고 모멘텀 ETF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큰 자산운용사 ETF 운용사가 2개 있잖아요. 네. 삼성이랑 미래 있는데 그 네.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한번 찾아보실 텐데 퀄리티 ETF라는 거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을 가장 중요합니다. ROE를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은 특히 ROE가 중요하다는 게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유동 비율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요. 또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따지고요. 또 하나가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또 다른 항목에서 프라이싱 파워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퀄리티 ETF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다만 이제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하여튼 퀄리티 ETF가 있고요. 이거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나 이런 거 머리 아프고 나는 그냥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에 올라타고 싶다. 그게 이제 반대가 모멘텀 ETF입니다. 그래서 퀄리티 ETF는 심벌이 QUAL이고요. 퀄리티의 QUAL이요. 그 모멘텀은 MTUM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상반되기 때문에 뭐 다 좋은 것들이죠. 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렇게 구분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퀄리티 ETF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블랙락에서 하니까 자산운용사가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죠. 어쨌든 오늘 참 주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블랙락이 어저께는 최고가 갔는데. 네.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블랙락에서 운영하니까 일단 믿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다른 거에 비해서 거래가 많은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퀄리티 ETF 이런 것들도 최고가 흐름을 가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어떤 것이 들어오냐는 것인데. 블랙락도 있네요. 예. 우리 퀄리티 있다. 예. 그런 거죠. 그쵸. 예,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고 네. 메타가 왜 들어간지를 따질 필요가 없고요. 거기 메타가 또 들어가고. 부사장께 또 나옵니다. 엔비디아 들어가고 나이키 들어가고 애플 들어가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는 타겟이 들어가고 알파벳이 들어가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는 게 2개가 들어가네요. 네. 엔비디아가 한국 시간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될 텐데요. 그 타겟이 발표되는 게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MTUM입니다. MTUM이요. MTM은 이제 올라가는 거에 가는 베팅하는 거거든요. MTM 같은 것도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건데 MTM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테슬라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흥미로운 게 테슬라의 그런 모멘텀 ETF에 올해 다수의 은행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벅시에스웨이, 웰스파고 4개가 일단 들어가 있고 알파벳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죠. 알파벳은 퀄리티도 좋은데 모멘텀도 주가도 있고.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이거 뭐야 왜 들어갔냐지만 자기네 원칙에 따라 들어가니까 저희가 뭐라고 따질 필요 없죠. 페이팔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관념적으로 딱 이렇게 여쭤보면 2개 중에 어느 게 더 올라갔을 것 같냐 그러면 대부분은 모멘텀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에 보면 MTUM이 더 올라갔죠. 이건 올라갔네요.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 잘 보셔야 돼요. 5년짜리인데 위가 이제 MTUM입니다. 네. 5년 동안 152%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5년 동안 152% 갖고 주식 투자 왜 하냐 그러면
대화가 단절이 되죠.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고요. 150% 5년 동안 ETF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웬만한 주식 투자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밑이 이제 그 퀄리티입니다. 퀄리티가 113% 올라갔잖아요. 그럼 올해는요? 올해는 은행주가 꽤 괜찮았고 에너지가 이런데 그 퀄리티 ETF 들어가거든요. 네. 올해도 물론 잘 가는 것들이 계속 갔겠지만 올해들 보면 퀄리티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떤 성장주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미국 주식에 하시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MTUM이나 ETF를 굳이 따로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분들은 넘쳐나요. 거기 속해 있는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뭐라 할까요? 약간의 균형을 맞추시는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하나 질문, 네. 저기 네. 여동원 앵커가 물어보려고 하는 질문 같은데 네. 제가 미리 네.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퀄리티 ETF는 자기 자본 이익률, 뭐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깊게 물으시면 제가 답을 아니, 못하는데. 모멘텀은 뭐냐? 그죠? 모멘텀은 왜 이게 없어요? 모멘텀도 모멘텀-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을까? 알고리즘? 관심이 좀 이렇게 떨어지셔서. 알고리즘을. 모멘텀 ETF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얘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특정 자산 운용사가 블랙락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노하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멘텀 ETF는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성이 있는 기업. 여기서 이제 핵심은 올라가고 있는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현재 진행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은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사시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나오긴 합니다. 현재 ING, 그러니까 돈을 벌고 그렇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게 있는이죠.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전화뿐만 아니라 시청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 MTUM이라는 거 올라가고 있는인데 여기 그 다음 질문 이거죠. 올라가고 있는을 어떻게 하냐는 게 또 질문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저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실까요? 약간의 번역기가 필요한데요. 이 블랙락 운영 자산의 운영 계획서에 보면 딱 나옵니다. 그게. 아니, 다는 공개 안 해줘. 자기네 알고리즘이 있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떤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왜 디즈니가 왜 들어가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MTM의 그 자료를 들어가면 제가 한 2년 전에 본 거라서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웬만하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달의 주가, 3개월의 주가, 6개월 주가, 1년의 주가를 갖고 자기네가 만듭니다. 한 달 동안의 흐름, 3개월 동안의 흐름, 6개월 동안의 흐름,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리즘을 갖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래 갖고 자기네가 뭐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은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여러분들 알면 최대로 행복하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또 다른 방법을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MTM은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데 올라가고 있는 것을 다양한 시기별로 계산을 하더라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이제 핵을 냈습니다. 명확하게. 명확하네요, 진짜. 제가 왜냐면 왜 디즈니가 있을까? 네. 못 가는데 그렇게 좀. 근데 부사장님이 너무 급한 질문하셔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솔직히 3분의 1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부사장님 괜찮으시면 오늘 한 8시 15분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외전. 네, 화면 좀 잡아주시면 미국 주식 미치다야 TV를 통해서 외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3분의 1도 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제가 겁을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부사장님의 질문 공세로 내용을 다 전달해드리지 못했기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외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많이 그렇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업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질문하지 말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또 알겠습니다. 그런 하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계속 예. 할까요? 들어오지 말라고. 아니요. 지금 그것도 김구론 아니죠? 잠깐 나가셨고요. 네. 잠시 후에 네. 이어지는 3분밖에 걸리지 네.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